영상은 건강도 유명한 옛날에 나도 싸움 그 강의 네. 그러면 우리가 좀 우리 유인물 받았죠? 2페이지 이게 이제 우리가 무한사랑 문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취지를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조금 이제 대충 아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무한을 우리가 살면서 무한에 대한 무엇인가 그 우리 재능을 돌려주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보고 듣고 경험했던 무한, 무한에 대한 어떤 자랑거리, 무한의 어떤 상품, 무한에 대한 추억, 무한의 어떤 관광지, 무한의 그런 옛날 이야기라든가 전설도 좋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작품도 같이 무한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엮어봤으면 하는 그런 건데요. 그 무한군 태극기가 어떻게 생긴지는 다 아시죠? 근데 무한군 깃발을 그려보려면은 사람들이 못 그려요. 그릴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야. 대충은 그리는데 그렇죠. 네모에 동그라미에 이파리 2개 그리고 가운데 동그라미는 해가 들어있어요. 네. 아니, 직접 내 손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게 얘가 입력이 되지. 말로 보고 한 거는 입력이 안 돼. 그렇죠. 10번 봐도 한 번 내가 해본 거에 중요해서 그걸 또 해봤거든. 근데 무안에 산다고 그러면서 무안에 그런 것들이 너무 모르고 그냥 사시는 거야. 무안의 꽃이 뭐냐, 무안의 꽃이 뭐 국화꽃이냐 장미꽃이냐 진달래꽃이냐. 무안의 꽃은 국화예요. 노란 국화가 황토를 닮아서 그리고 국화는 그 향기도 좋고 무안 국화고요. 무안의 나무는 아니에요. 느티나무예요. 느티나무고 무안의 새는 백로예요. 외가리가 아니고 백로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고 있는 거하고 또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는 거는 또 틀리죠. 최소한 무안에 몇 가지 정도는 이렇게 좀 해야 스스로가 그런 어떤 무안 사람으로서 네모는 황토 땅이고 풍요를 상징하고 원은 공동체를 상징하고 원 속에 있는 태양은 청색의 태양이에요. 바다의 그런 청색의 태양. 청색의 물결은 서해 바다 그리고 초록의 잎 이렇게 2개가 있는데요. 무한의 캐릭터 이름 아시는 분은 진짜 없을 것 같아. 황소하고 그 다음에 양파랑 이렇게 서 있는 저기 마늘이랑 그려져 있나요? 이름이 무한이? 무한이. 그럼 여자 이름은 뭘까요? 연희랑. 맞아요, 연희랑. 그리고 황소가 있고요, 상징으로. 그런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무한 문집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경만쌤은 쓰신 작품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걸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수자쌤도 많이 주셨고, 이덕쌤 이제 그거 무한 향교 600년 된 향교 그 글하고 그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용원쌤도 여러 개 있고 무한에 와서 쓴 것들이. 영숙쌤은 좀 이렇게 답사기 하나 써볼 생각 없으세요? 답사기요? 그런 식으로
하나 더 그런 식으로. 그냥 어디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자기가 그런 연진산 시도 있고 자주 어르시고 그러고 하네. 네, 그런 어떤 답사기 한 편 더 해주시든 하고 작품 모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거 교류하시게.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너무 이렇게 많은 생각 하지 마시고 편하게 참가하세요. 편하게 관장님도 부담 갖지 마시고. 부담 가질 곳이 있어야지. 가지나 안 가지나 똑같은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문제더라고. 무안에 대해서 과연 내가 그래서 몇 군데 취재를 한번 해볼까 그래요. 내가 이렇게 문화 그런 어떤 8가지 정도라도 간략하게 내가 소개할 수 있는 뭐 많지는 않더만 여기가. 도리포가 무안으로 들어가죠. 네. 도리포 앞바다에 그 고려 청자가 그 신안 해저 유적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도리포 앞바다더만. 그래가지고 나는 어디 저 신안 어디 섬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 해저 유물 발견된 게 도리포 앞이에요. 신혼 아파트로 있어요. 거기가 신안하고 접경인가? 아니, 전혀 아니에요. 아니요, 거기인데 농부가 그냥 어부가 바다에 가서 막 도자기 건져대가 뭐 집에서 막 뭐 화분으로 쓰고 이러던. 예. 그게 다 도리포인데요. 도리포가 길도자 아주 마을리자 뭐 이런 식으로 도리포예요. 근데 돌아올 리자인가 뭐 이별할 리자인가 뭐 그래서 강진에서 도자기를 실은 배가 이제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도리포가 기착지야. 한번 쉬었다 가는 곳. 도리포에 와서 이제 도리포에서 당나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바다와 그 뻘이 가깝잖아요. 깊은 바다가 아니잖아. 예. 그래갖고 이제는 이번에 그 저기 원리예요. 이게 많아진 이유는 그 세월호처럼 너무 과적한 도자기 배들이 들어와서 정박을 했는데 이제 물이 빠지면서 이 배가 반드시 가라앉으면 되는데 기우뚱하면 엎어지는 거예요. 물건을 과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풍랑을 만나서 빠진 것보다 이 자체 사고들이 많은 거야. 예, 배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당시 기술로는 건져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쌓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도리포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도자기들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고. 예. 아직도 있을 것 같네. 아직도 많죠. 도리포하고 영광, 어. 영광하고 그 바다가 칠산바다라고 하잖아. 근데 그쪽으로 가면 중국에서 다구는 소리도 들리고 뭐 근다고 뭐 그러더라고. 나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영광 쪽. 영광 쪽. 그 건너가 영광이잖아요. 칠산, 도리포 그- 건너가 영광이잖아요. 그 이야기 좀 수자쌤이 한번 추적해 보세요. 다구는 소리가 들렸더라 칠산바다에서. 중국의 다구는 소리가 들렸더라 칠산바다에서. 사공이여 돛을 펼쳐라. 중국으로 가자. 대륙으로 가자. 저 혼자만 신났어. 아니 우리 어렸을 때 그 배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네. 중국에 다구는 소리 들린다고 했더라고. 네, 다구는 소리 들렸다는 소리 나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무안 사람이라면 무안에서 가장 높은 산이 승달산이죠. 승달산의 높이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그때 뭐 퀴즈도 안 내시구나. 이게 그 연중산이 이번에도 그때 문제 풀고 네. 연중산 가니까 13인가? 300 몇이에요. 승달산하고 승달산도 300 몇이라고 그러니까 승달산 훨씬 높은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승달산이 더 높네요. 312, 아니 더 312였던. 높아요. 360인갑다. 그 차이가 안 난다고 연중산하고.
연진산 아주 낮은 산. 아니요, 연진산이 더 높네. 승달산이 312m예요. 312예요? 네. 연생산. 그러면 연진산은요? 314시라, 아니 314라. 식사인지 뭔지 자세히. 네. 제가 300 정도 되나 보는 것 같아. 네. 나좀뭐 일하죠. 정확하게 뭐라 안 하는 성격이라. 무안이 몇 개 읍, 몇 개 면일까요? 3개 읍, 7개면, 6개면 이렇게 뭐라 했는데 3개 읍, 6개 면. 그럼 3개 읍은 삼양읍, 무안읍, 일로읍. 네. 예, 아직 시가 없는 군이기도 하고. 군이 시가 되죠. 군이 한 두세 개 붙어야 시가 될 거라. 시가야지. 일로. 무안은 무안. 무안은 다음에는 제가 이거는 무안에 있는 절 이름을 맞춰보시오. 잘 들어보세요. 무안에 있는 절 이름. 1번 화엄사, 2번 법천사, 3번 보리암, 4번 수덕사. 저 법천사. 그냥 수덕사는 아니. 법천사요? 네. 네. 버튼자 같이. 네. 요거 밑에 있어. 모구암. 이 청계, 그러니까 청계죠. 청계. 남자. 청계면에 청계면이 목포대학이 청계면이 있죠. 그 뒤산이에요. 음. 목포대 신달산 이게 목포대 뒤로 이렇게 신달산이 있어요. 뭐 법천사가 유명한 지광 국사가 있었네. 국사라는 상당히 높잖아요. 천사 엄청. 모과 유명한데 유명한지 몰라. 우리가 사실은 이제 한번 뭐 가봤으면 좋겠다 이러니. 우리 이렇게 답사도 한번 가. 그럼 어디 끝났어요 이제 다. 뭐 이렇게 법천사 그냥 우리끼리 소풍 가. 우리끼리라도 한번 가시죠. 한번 가보면 네. 좋겠어요. 네. 법천사에 네. 가서 시간 되지. 국사가 있는 사 있었던 데인데 한번 가보고 싶은 청계면이. 저는 모범을 야외. 30대 후반부터 거기 참선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무안에 생각해보면 이렇게 무안 자랑하고 싶은 거, 무안에서 가장 맛있는 먹거리, 뭐 무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거 줄줄이 생각하다 보면 툭툭툭 이렇게 가슴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뭐 이렇게 뭐 막 위대한 걸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 드는 것들을 그냥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가 쓴 글이 아니래도 내가 무안에 대해서 쓴 글을 읽었는데 이런 것들은 참 좋더라. 어떤 신문에 무안 이야기가 나왔는데 참 재밌더라. 이런 것들도 좋은 소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무안의 옛날 노래라든가 거기도 그 옛날 이야기가 재밌더라고. 그 어디지? 우리 봉오제. 봉오제가 옛날에는 그 고개잖아요. 네. 저승제라고 네. 불렀대. 거기를 봉오제를 넘어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것. 한번 귀향을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곳. 그래서 봉오제가 뭐 저승 고개를 넘어간다 이렇게 그 정도였는데 옛날에 스님이 거기를 헤매다가 죽었대요. 길을 잃고. 그러니까 옛날엔 굉장히 깊었나 봐. 지금 같지 않고. 거기를 그 스님이 거기서 길을 잃고 헤매다 죽어가지고 다음 사람들은 거기를 다닐 때 꼭 떡을 던지고 넘어가야 되는 고개였대요. 봉오제라고. 하여튼 봉오제가 그렇게 좀 어디 저승제라든가 뭐 또 과거 보러 가면 또 못 돌아온다 그랬던가 뭐 죽어서 그냥 선비가 귀양 가면 못 돌아온다고 막 이게 봉오제가 이제 그랬다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거 과연 여기서 사람 헤매다 죽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무안 창이에요 거기가. 무안 한 에? 가지 꼴자
갑자기. 그래요? 예. 옛날 그 아니 중에서. 차 하루에 한 대 들어갔는데 그 동네가 얼마나 못 차려. 지금은 헌해졌어. 아 옛날에 그죠? 예. 아니, 지금도 뭐 그렇게. 지금도 차가 어쩌다 하나 하루에 몇 번 가는데 이제 옛날에도 차가 안 들어간 동네잖아요. 그래서 아니. 나중에 이제 버스 한 대 들어오면 그쪽이 다 꼴짝이 다 우리 봉어에서 내려서 그렇게 걸어 걸어서 들어갔어. 들어가는데 거기 그리고 어제 촌 엑사오리 아니 경마에도 옛날에 뭐 어디 나는 국도변인데 거기서 추요 우리는 아침에 장봐갖고 밥 먹는 국도변이야 나는 아이, 여기는 거기- 장 나오려면 마음 먹고 나야지 그 도로가 이제 새로 생겨서는 그 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었지. 어디 출신이냐고 따지고. 우리는 다 우리 앞에요 아니, 아니 경만이도 초등학교 때까지 거기 무안도 안 나와보고 살았나 봐. 너 몇 살 때 처음 나와봤니 무안? 무한을 한 번씩 나갔지 형님. 나간 일이 형이 있었으니까. 장에 안 따라가면 못 가는 아이고, 그래. 요즘 장에 안 따라가면 거요 갈 일이 없고. 그 장에 가려면 그 고개고개 넘어서 걸어서 저 차 있는 데까지 가려면 아, 한 시간에 그 지금 가까운데 헤매다 죽을 만도 하다. 아이고, 옛날에는 거기 주동서 저기 수양친 그 뚝길로 해서 그 수장으로 그렇게 해갖고 무한장도 걸어다녔어. 거기 꼴차게 근데 꼴차 그거 그리고 꼴차만 되면 이렇게 아니. 빨간 아주 그 적토 항토 찐득찐득 해갖고 그 전에는 진짜 비포장 안 되니. 비 오면은 진짜 낭패였겠다. 진짜 자전거를 타고 가지 못하고 끌고 갔대. 근데 진흙. 끌고 가다도 안 되니까 메고 간대. 세상에. 진흙이 붙어가고 바퀴가 안 도는 거예요. 아, 근데 이상하게 도자기 만드는 데가 없네, 그러면? 그렇게 붉은 진흙이 있었는데, 그 도자기 만드는 무안에가 무안 이거는 있는데. 몽탄에가 응. 명장 있어요. 아, 무안에. 무안요. 무안요. 그거 아 아니야. 무안요도 한번. 무안요 명장이 명장이 거기가 산밑 큰 산은 없지만 그 봉화 봉호제가 봉호제 요 봉화 피우던 산 있잖아요. 봉화. 이제 아니에요 그 봉호대도 그 뒷산이요. 그 봉화제 옆에 그 산이 봉호도 해제도 봉대사 봉화 올렸다며 봉호제 거기서. 요가 근데 진흙이 그렇게 찐득찐득한 진흙이 있었는데 요가 없다고 그쪽에는. 진흙이 아니고 무안. 항토목이야 항토라. 응. 항토라. 황토로 만든 그 담벼락. 봉호제 여기서 그 담벼락 대포로 같은 거 도자기 있더라. 만들었어요 근데 한 촉을 못 하니까 안타까웠고 대포로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그걸로 브랜드화 시키면 좋겠지만 그런 게 우리 무안에서는 지원이나 이런 거 발굴을 못해. 이제 될 거예요 이번. 행정사람이 나와야 돼. 그래야 할 수 있어. 이번에 우리 무한 사람 문진만 되면 사람이 별거 아니거든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보다 보면 우리는 만들지만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이게 좀 전환점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보시면 아 우리 무한이 이렇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이지 않는 자부심이 되고 우리가 무한에 대해서 뭔가 돌려줄 수가 있는 게 있다는 그런 것도 기쁨이고 일단 무한 사람 시대 작가들 중이나 있잖아요. 예, 누구 아동문학과. 예, 그분들 다 소개하게 그럼 그래. 예, 예, 이름만 캡처해 주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그분들 4명이고 5명이고 좀 무한의 문인들 그리고 무한의 좀 이렇게 아동 몰라 아동문학. 그냥 아동문학을 위주로 해서 무한 아동문학 특집으로 한번 꾸며보게요. 박효미, 정란희. 그 교과서에도 실렸어요. 이문을 하고. 박효미, 정란희. 둘다 활동 많이 하는 이런 분들한테 글 하나씩 받아도 되지. 전화번호만 주시면은 제가 한번 청탁 한번 해볼게요. 전번에 문화원에서 그게 한게 무한 출신 여자분 한번 그 정란희. 갔다 보셨어. 나는 거기 꼭 수업 끝나면 다 4시에 시작하는데 꼭 중간에 들어가니까 위안해서 못 들어가. 기존 저기 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그냥 우리 작품 한 편 이렇게 올리고, 살아 계신 분은 정중하게 이렇게 우리 이런 일 하니까 작품 좀 이렇게 하나 한 편 참여해 달라고 하면 주실 거예요. 그럼 서로가 좋지. 그분들도 빛나고 우리도 또 좋고. 왜냐면 같은 무한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뭐 2집, 3집 나간다고 하면 뭐 향후 회장님한테 글도 좀 받아보고, 그리고 예. 근데 일은 항상 좀 누구한테나 또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래요. 무한사랑 있고 8시가 다 됐네. 조금 5분만 쉬었다가 그냥 할까요? 하기로 했잖아요. 안에 네. 불가면 좋겠네요. 그래, 그러면 네. 아니요. 제가 미안합니다. 저는 이제 아기가 아니 딸이 네. 한편역으로 오면 태우러 가야 돼요. 예, 그때 나가시고 예. 일어나 일단 이만히 지금 일어나야 되시겠다고. 예. 오늘 잘 먹었습니다. 예. 잘 먹었어요. 갑자기 와버리네. 일산에 한 명이 터졌대요. 맞아, 익산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말 그냥 그쪽에서 어떻게 되니? 어디에 다녀? 목욕탕이구나. 어디에? 여기에서. 가셔요. 어디에 다닌다고? 좀 간략하게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 특강 제목으로 잡은 것은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리라 하울제, 이렇게 잡았어요. 물론 힘든 얘기일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여는 시로 이렇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리라 하울제, 들풀처럼 살면서 살아가면서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는 말, 순수한 사람이다라는 말, 용기가 있었다는 소리를 포함하여 사랑 가득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들풀이 몇 번씩이나 피고 마르는 동안 나는 예의 바른 척 했으며 사람 좋은 척 했으며 그래도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산다고 나름대로 순결하고 정직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대가 오기 전에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뜨거운 마음이었는데 그대가 가까이 오니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그저 흐르는 눈물뿐이었다. 이렇게 박수를 받아야 되나요? 네. 갑자기 그냥 저 쓴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하고는 있었지만 이거를 글로 쓴다는 것이 쉽고도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마음속을 쓴다는 것은 뭐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 아주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리라 하울제를 생각하면 다영 김현수 시인의 눈물이라는 시가 떠오르죠.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눈물이고자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더욱 소중한 것으로 드리라 하울제, 나의 가장 나아종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예. 나의 기쁨을 만들어 주시고 또다시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신 그 눈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요. 여기 뭐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은 자랑거리를 하나도 못 갖고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늘 부족하니까, 조금 더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이, 그 생각보다도, 뭐랄까, 특히,
어떤 한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겸손하시더라고. 아주 겸손하고 또 그 교사라는 그 테두리에 박혀 있는 그런, 왜냐면 그분들도 인간이잖아요. 교사들도 인간인데 그 일정한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으로서의 그런 모습, 그리고 또 개인적인 모습, 그런데 또 사회적인 그런 구조, 지금 선생님이라는 것이 옛날처럼 권위가 쓰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냥 하나의 직업으로서, 그렇게 누가 그러더라고. 그런 직업들은 사람을 돈으로 봐야 된다고. 그거를 인간 대 인간을 보는 순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예, 사람을 대할 때, 야,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구나. 예. 그런데 선생님들은 특히나 이중고, 삼중고가 있는 분들인데, 그렇다고 떳떳하게 자기가 밖에 나가서 내가 선생님입니다, 제가 교사요 라고 말하기를 주저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직업에 대한, 자기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그 자부심, 자긍심, 그런 게 떨어지는 거죠. 옛날에 서당 훈장님이면 최고였잖아요. 무슨 그림자도 받지 않은 네,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그 뭐라 그럴까, 오히려 애들한테 욕먹어. 때로는 남자애들이 얼마나 드세요. 선생님들 막 그런 사정을 보면 우리는 상상도 못할, 학교에 잿더리가 있대. 담배 피는 잿더리가. 예,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던 그런 정신세계들은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돼 있거든요. 예. 좀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예고, 우리들도 똑같아요. 선생님 하는 예였지만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 추구하는 게 다 틀리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마지막 순간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왔느냐, 너는 나한테 무엇을 주겠느냐 라고 했을 때 진짜 드릴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드릴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드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실은. 근데 딱히 그게 없으니까,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냥 그 말 앞에 그냥 눈물을 흘릴 뿐이죠. 예. 이미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이 내 마음 아십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상황은. 예. 그렇습니다. 좀 이런 깊은 얘기인데, 그것들을 어렵게 생각하면은 한없이 어려운데, 그것을 즐겨야 된다는 거죠. 즐겁게 가자는 것이, 그 소중한 것은 무겁고 어둡고 힘들고 한 게 아니라, 나의 소중한 것은 밝고 기쁘고 우렁차고 뭔가 씩씩하고 용감하고 뭔가 재미있고 요런 자랑거리를 드리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나는 그냥 요렇게 잘 살았습니다. 최소한 무너져가는 나를 지키고, 그리고 나를 다잡고 즐겁게 살았다는 그 증표를 보여주는 게, 말로는 보일 수 없어요. 증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한 줄 글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아메리카 인디언이 그 많은 아메리카 땅들을 그 영국, 프랑스, 에스파냐 이런 나라들한테 다 뺏겼잖아요.
왜 뺏겼느냐면 인디언은 글이 없었던 거예요.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막 선 긋고 막 총 쏘고 이거 내 땅 해놓고서 이제 문서 만들어 버리면은 이거 내 땅이었다고 하면은 인디언들은 그 다음에는 그때는 이제 진짜 주먹이나 총칼 갖고 싸우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철포로 무장돼 있으니까 인디언 이길 수가 없잖아요. 내 땅이라고 하고 법적인 증거를 들이대는 앞에서 인디언들은 이제 보호구역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명문화될 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근데 물론 자기 살았던 흔적을 남기기 싫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최소한 그런 자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짜 글을 써야 돼요. 왜? 엄마가 이렇게 살았다, 아빠가 이렇게 살았다, 이거를 최소한 몇 줄 글로서라도 남겨줘야 그거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나로부터 진행될 세계에 대한 그런, 저는 못 받았을지라도 기록이죠.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눈물을 내가 대신 그저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을 대신해서 내가 보일 수 있는 증거는 내가 써온 글들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 어떤 분은 시로, 어떤 분은 수필로, 어떤 분은 일기로, 어떤 분은 계속 누군가 다산 정약용 같은 경우도 계속 편지를 보내잖아요. 예. 그 힘든 과정에도 존재를 알리고 그래서 좀 오늘 많은 분들이 왔을 때 제가 이런 정신교육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이미 여러 차례 받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눈을 감아보기. 요새 천안 어딘가에 인사체험관 생겼다대요. 죽어보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관 속으로 들어가서 뚜껑 닫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짠가 봐. 이게 잠깐 들어갔다 뚜껑 열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다 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뚜껑을 닫는 과정까지가 개그맨 여자애 하나는 못 견디고 나와버렸다. 그 관 속에서. 그 시간을 못 버티고 나오더라고요. 못 참겠다. 얼마를 버텨야 되는데. 몰라 몇 분인가는 모르겠는데 이제 완전 밀폐는 아닌데 이제 닫아만 넣고 공기는 통하게 해놓겠지. 근데 그 시간이 있을 거야. 나는 못 들어가겠다. 폐쇄공포증이 있거든. 난 엘리베이터도 싫어. 근데 그거를 체험한 사람들 펑펑 아주 울고 난리가 아니다. 무한 우리도 하나 만들까요? 동방에도 있었는데 마라나타상 그 지하에. 그랬어요? 우리는 아예 상해를 만들어갖고 상해를 태워줍시다. 여기까지 태워주는 파군교에서? 네. 파군교에서 아니 기쁜 일에도 상여 탈 수 있는 거예요. 상여는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가마. 그 파군교 이야기 좀 해보셔요. 파군교. 그 파군교 뭐 축제 거리. 네. 무서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 미당 선생님의 시론을 제가 여기 몇 페이지 표시를 안 했네. 제가 읽어볼게요. 아마 이런 마음들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닷속에서 전복 따 파는 제주 해녀도 제일 좋은 건 니 모시는 날 따다 주려고 물속 바위에 붙은 그대로 남겨둔단다. 시의 전복도 제일 좋은 건 거기 두어라. 다 케어내고 허전하여서 헤매이리요. 바다에 두고 바다 바래어 시인인 것을. 시인의 마음속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곱고 아름답고 예쁘고 그래서 꽁꽁 감춰놓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괴롭고 아프고 막 한스러워서
감춰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감춰진 보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예. 근데 내가 가진 이야기를 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전부는 할 수가 없어. 일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죠. 내가 지닌 이야기를 내 스스로 엮는다면 이 세상 이야기가 그 얼마나 즐겁겠어. 세상만사 무슨 일이 뜻대로야 되겠소만. 이러구러 한 세상 이러구러 살아가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사람은 간직한 말을 다 못하고 죽을 때까지 못하고 살아요. 근데 지금 못하는 거는 나중에도 못해. 오히려 더 못해. 시간이 갈수록 더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 이상해져. 그 스토리가. 지금 이 마음 이대로를 적을 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건. 창작이 그래요. 그냥 전화 통화한 내용, 신발 신다가 그냥 미끄러진 내용, 뭐 어디 누군가하고 전화 통화하는 내용, 아니면은 어디 뭐 조개를 줍든 이야기, 아니면 엄마한테 혼나든 이야기, 뭐 아니면 누구랑 싸웠던 이야기,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처음과 끝을 그냥 그 이야기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시적으로 써야지, 뭐 아름답게 써야지, 잘 써야지, 이거 아니라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를 시작서부터 왜 시작됐는지, 그때 나는 그 형한테 얻어맞아 코피가 났다. 나는 분해서 씩씩거렸다. 어떻게든 복수하고 말 거야. 나는 어느 날 무덤에 올라가서 2단 옆차기를 연습했다. 드디어 그 형이 나타났다. 그 형을 향해 2단 옆차기를 날렸다. 그러나 내 팔이 부러지고 말았다. 이거 내가 그냥 간략하게 내가 어느 날 어떤 형한테 얻어맞고 나도 그 형을 2단 옆차를 공격했는데 그건 허공을 차고 내 팔이 부러졌다는 그냥 내 기억의 일부예요. 이렇게 그냥 적다 보면 조금 더 그때는 뻐꾸게 우는 봄이었다. 먼 산에서 진달래가 웃고 있었다. 뭐 자꾸 이게 살이 붙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내가 파군교를 자세히 써야지 이게 아니에요. 가서 보고 느끼고 그 역사를 토대로 잘 써야지 이게 아니라 파군교 그럼 딱 두르는 게 왕건과 견원, 그리고 그 안개 자욱한 영산강, 그 비에 불어난 강물, 그리고 꿈. 파군교는, 제가 아는 파군교는 백제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고려는 신생국가야, 아직도. 아직도. 그래서 이제 왕건이가 배를 타고 무안으로 와갖고 나주에 올라가서 이제 백제하고 붙어야 되는데 영산강을 건너가서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등에다가 배수진을 친 거야. 근데 견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수적으로나 뭐 양적으로나 식량적으로나. 근데 총공격이 이제 온다는 첩보가 들어왔어.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장마에 강물이 불어나서 영산강이 시뻘겋게 흐르고 있는 거야. 그럼 언제 저기 다리를 만들고 건너갈 수도 없고 백제군은 밀려오고, 이 속에서 왕건이가 깜빡 졸았는데 꿈을 꾼 거예요. 저 강을 건너라. 그래서 이제 왕건이가 그 말을 듣고 영산강을 보니까 시뻘겋게 강물이 흘러가는데, 근데 이제 그 꿈을 믿고 건너간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다. 여기서 죽느니 건너가다 죽자니 건너간 거예요. 근데 걸을 수 있을 만큼 얕았더라 이거예요. 개여울. 그래서 이제 견훤이 와니까 왕건이 이미 퇴각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승기를 잡아서 결국 싸움에 승리한다. 그래서 거기서 승리를 해서 군대를 파했다 해서 파군교 뭐 이런 스토리인데, 그냥 제가 말한 거를 저는 그대로 쓸 거예요. 왜? 그거에 그 이상은 또 역사가들이 할 얘기고, 우리 문학가는 창작하는 사람들은 수다를 떨어줘야 돼. 비슷하게라도. 아니면 좀 더 색다르게. 아니면 좀 생각할 수 있게. 이렇게 접근들을 해주면은 무안에 대해서 재미난 스토리들이나 많이 나올 거예요. 아까 내가 말하니까 거기도 재밌죠. 스님 배고파서 굶어 죽인 그 봉오제 이야기. 예. 지금 아이들은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카페가 봉어제요라는 그런 아, 봉어제 요는 봉어제 도자기. 봉어제 도자기 만드는. 뭐라고 그게 오빠는 사이가 도자기 하고 있어. 아, 딸은 피아니스트라고 하더만.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 숨기지 말고 더 이상 감추지 말고 그냥 털어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죠. 털어놓는다고 해도 털어놓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정말은 나 때문이 아니라 상대 때문에 털어놓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한탄할 현실이에요. 내가 털어놓으면 누군가가 상처받을까봐, 누군가를 아프게 할까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시 한 편 더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시예요.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우러르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많이 듣고 읽고 접하고 사랑하는 시예요. 그죠? 근데 이 시 내용대로만 산다면 최상이겠죠. 예. 정말 바람에 스치는 잎새도 괴로워하면서 순진한 순수한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좋은데 우리 인생은 안 그래요.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천둥번개 벼락이 일어나고 땅이 몇 번씩 뒤집히고 어느 황 박사님 말처럼 하늘과 땅이 딱딱 붙었으면 좋겠다고 그럴 정도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래도 틈틈이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렇게 사셔야 되는지, 왜 반대로만 보고 있는지. 저 역시도 그래요. 저 역시도 사지 멀쩡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저는 행복해요. 마음이 행복한 너무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거를 가지고 비틀비틀 하느니 내가 보고 만지고 뭔가 꿈꿀 수 있는 이런 세계가 저는 좋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좋아. 예.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가 힘이 한 켠 빠졌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근데 진짜 꿈을 주시더라고. 그런 임길택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제가 아마 여기를 안 왔으면 모르는 사실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게 알긴 알아도 좀 깊이 있게 가지는 어려울 텐데, 갑자기, 임길택 선생님이나 아까 뭐 말하는 이쪽에 그런 분들, 그리고 우리 지금 문학 사거리 반점에도 수자 선생님 들어와 있죠. 저 있죠. 또 한두 명 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그룹들이 생기는 거, 또 용훈 시인도 왔고,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커뮤니티가 이제 아동문학으로도 우리 그림 그려주시는 선생님도 오고 막 그러잖아. 많이 오세요. 좀 그렇게도 활성화 시키면서, 정말 그런 어떤 멋진 그림 한번 그려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주고 갈 수 있는. 예. 그래서 이 서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시라고 볼 수 있어요. 죽을까? 에이, 끝내버릴까? 하다가도 이 시를 읽는 순간 돌이키게 되고 내가 그 새끼 죽여버리고 말 거야 하고 이를 벅벅 갈다가도 이 시를 보는 순간 또 이렇게 참회의 순간을 맞이하고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말 많은 사람한테 생의 소망과 기쁨을 안겨준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이런 마음의 의지, 결심, 어떤 그런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줄 수 있는 이런 서시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할 이야기들이 이제 거의 정리가 됐는데요. 저는 이런 훈련이 글 쓰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유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요새 유행하는 책 시리즈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 꼭 해야 될 것 몇 가지, 이런 딱딱 정리된 몇 가지를 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왜? 정리가 잘 되니까. 그래야. 너무 막 100가지, 10가지, 뭐 5가지, 몇 가지를 정하지 않으면 순서가 없어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근데 정말 순서를 정해놓고 내가 해야 될 몇 가지를 정해놓고 그걸 하나씩 둘씩 클리어 나가는 게 그게 계단이에요. 삶의 계단.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죠. 가장 소중한 것은 식물한테는 열매고, 동물한테는 자기 몸이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목숨이에요. 예. 눈물 이꼬르 그럼 자 목숨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유를 사실은 적고 가면 자기가 쓰는 글들이 굉장히 뭐랄까 사명감이 생겨.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가 아니고 써서 행복하고 꼭 써야만 됐고 정말 남기고 싶은 이런 이야기가 돼서 내가 누군가 할 때도 글을 보일 때 에휴 그냥 썼어. 그냥 어떻게 생각이 나길래 나도 모르게 뭐 그냥 했어. 이렇게 했을지언정 누구한테 얘기할 때는 정말 이게 내 생각이야. 난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난 이러고 싶어. 난 이럴 거야.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게 내 글에 대한 예의라는 거예요. 나한테도 딴 분들한테 예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한테 예의를 지키는 게 되게 소중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허위대 멀쩡한 저도 그 2번 정도 그 나쁜 생각을 했었어요. 에이 끝내버리자. 뭐 그만두면 되지. 뭐 이런 이런 쪽으로 한때는 이제 20살 무렵에 한 번 있었고요. 한 번은 이제 30대 이제 중반 정도에 2번째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독도를 가려고 이제 독도에 가면 왠지 뭐 씻김을 받을 것 같은 거야. 독도의 외로움 속에 내 외로움이 이렇게 다 떠내려가서 내가 좀 이렇게 다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하여튼 독도를 보고 죽자. 그래서 독도를 가려는데 울릉도까지 가고 못 간 거예요. 그때 울릉도에 갔는데 독도로 가려니까 풍랑이 심해. 옛날이에요. 80년, 70년, 75년. 지금도 가기 힘든데 그 당시에. 아니 80년 하여튼 그 무렵이에요. 예. 네. 어쩌게 거기까지 갔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오면서 안 되겠더라고. 한 3년 정도 되는가 보더구나. 그래서 이제 덜컥 포항에 구룡사라는 절이 있는데 내가 절에 가서 무릎을 탁 꿇고 스님한테 절을 좀 받아주십시오. 딱 그런 거야. 그랬는데 그 스님이 마루로 부르더니 차를 주시고 이렇게 물끄러미 보시더니 군대는 갔다 왔느냐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아직입니다. 그랬더니 군대 갔다 오면 다시 찾아오느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 절에도 군대 갔다 와야 되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이제 그리고 2번째는 이제 한참 잘 나갔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화려하게 진짜 압구정에서 활동을 하던 때, 네. 근데 일순간에 또 망가지더라고. 예. 그래서 절에 들어갔어요. 또 그때 금산사라고 금산에서 내려서 뭐 버스 타고 한동안 가는 그런 곳인데 이제 배낭 하나 메고 절에 들어가서 한 6개월 가까이를 있었어요. 진짜 여차하면 머리 깎으려고. 그랬는데 한 여름이 지나갈 쯤에 이게 이제 가을로 가는 장마비, 가을 장마가 막 기를 때였어요.
한 이렇게 머리 긴 사람이 왔었어. 처사를 자주 오시더니 날 보더니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는 나는 왠지 막 6개월 가까이 있으니까 얼마 다 알잖아요. 이제 이게 저는 명부전에서 잠자고 그랬어요. 거기 있을 때. 거기가 명부전이 뭐 하는데도 몰라서 절에 그렇게 있으면서도 제일 시원하거든, 여름에. 예. 죽은 사람 위패 모시는 곳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가 서늘하고 여름에도 서늘해. 그러니까 잠자기가 좋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자고 그랬는데 하루는 그분이 딱 와갖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내가 너무 이렇게 그런 어떤 허무하게 얘기했겠죠. 세상 세상 아무것도 아닙디다.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 너무 성숙한 말을 해버렸구나. 그러니까 죽고 싶단 말까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죽고 싶은 이유를 10가지라도 써보라는 거예요, 나한테. 오늘 밤에 죽고 싶은 이야기, 왜 죽고 싶은지, 죽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10가지만 써보래. 사업에 실패해서, 돈이 없어서, 부모님이 물려받은 게 없어서, 이게 다 죽어야 될 이유는 아니잖아요. 누가하고 비교평가해서 내가 그거보다 좀 못났다고 생각하고 뭔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넘어설 힘은 없고 그냥 그 경쟁에서 탈락된 그런 순간에 그런 자포자기 같은 그런 게 아니었을까. 죽어야 될 이유가, 그리고 생이 허무해서 어차피 아무 10가지를 쓸 수가 없더라고요. 한 가지도 쓸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될 이유를. 그래서 이제 다음날 날이 밝았어요. 다시 만났어요. 얼굴 보면 알죠. 이 사람이 써왔는지 못 써왔는지.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도 비가 많이 왔어요. 떠날 채비 하고 계시더라고. 하룻밤만 계시다가. 그러면 이번에는 그 반대로 살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써봐.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쪽과 저쪽이 있지만은 그것은 늘 같이 가고 있는 거야. 사람은 솔직히 누구든지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죠. 아무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내일이 있는데 우리는 내일을 기약해요. 사람들은 1년 후에 보자, 나중에 어쩌자, 이 기약들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기약 없는 미래라도 차 한 잔 뜨겁게 마실 사람들, 그 시가 있죠. 기약 없는 뜨거운 차를 마시며, 전원범 교수님의 차를 마시며, 그 시도 참 좋아요. 한번 검색해서 봐보세요. 그래도 한 잔의 뜨거운 차를 마신다, 이렇게 끝나요. 살아가고 살아야 될 이유는 정말 많아요. 근데 그때는 나한테 어떤 부양 가족도 없었고 편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내가 살아갈 이유라면 또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죽어야 될 이유보다 살아야 될 이유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살아야 될 이유 한 가지가 다 글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제가 될 수 있는 글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늘 이렇게 시간이 틈이 나면 잠시라도 눈을 감고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나를 보고 계시는 그 분 앞에 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나를 기록하고 있는가.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 가끔 이런 얘기해요. 잊지 말자. 망각이라고 하죠. 한문으로 하면 망각의 세월, 망각인데, 정말 잊지 말자 했던 것들이 많이 잊혀졌어요. 근데 잊지 말자 했던 것들을 어렴풋이나마 기억이 또 나기도 해요. 왜? 그만큼 그 일은 강렬했으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망각은 칼로 심장에다 파놨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각인됐으니까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밤을 건너가는 거예요. 죽음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일이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익숙해진 만큼 그만큼 나는 그 세월에 익숙해져 온 거고, 그러고 보면 글 쓰는 사람들은 너무 익숙한 게 많아서 탈일 수도 있어요. 낯선 건 너무 두렵고. 아무튼 그런 좋은 순간들을 잊지 망각하지 않을 방법은 써놓는 길밖에 없어요. 짤막짤막 길게 쓸 것도 없어요. 그냥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아까 봉오제를 쓰듯이 아니면 파군교를 쓰듯이 황토에 대해서 그 이야기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경만이가 쓴다면. 우리 마을 행길은 비만 오면 황토의 세상, 자전거 바퀴도 멈추고 집신도 부여잡고 어떤 그런 나 지금 필이 안 잡히는데 그 황토하고 자전거 타고 가던 사람 이야기를 하나 써보면, 아니면 네가 타던 자전거라든가 그 진흙탕? 상처가 다르실 때는 상처야. 넘어져서. 그 상처 이야기 한번 써봐. 그 몇 살까지 주정도 산다고 얘기 나왔어? 원래 우리 집이 두동이야. 그렇게. 나하고 내 밑에 여동생만 신촌에서 낳고 그 우로는 다 두동에서 낳았어. 그 동생은 시체 나갔고 나하고 음. 지금 사는 곳에서 낳고 그 내 우로만 이제 두동에서 낳았다 그러더라고. 너무 마을에서. 두동에서 살기 뭐하러 그래갖고 신촌으로 이사된. 그쪽에서 신청 나오면 서울 우리 아버지가 쫓아가도 많이 나오고 절반은 서고 이렇게 깎아가지고 잘라서 얇게 깎아 대나무 바구니 장사했거든. 바구니 잘 한번 팔고. 나가기 좋은 게 조금이라도 대나무 바구니 또 막 그 대나무를 막 지기 네. 가자. 손재주가 있으셨네. 그랬구만. 솜씨가 있나 보다. 잘 만져서 쓰라고 많이 팔고 다녔고. 그러니까 신청으로 나왔지. 그래 자기 저 아까 조금이라도 더. 아버지가? 바구니 장사라고 아. 했어. 음식 만들고 솜씨예요. 맞아요. 솜씨가 그 안 돼요. 가르는 건 몰라요. 글씨가 있어. 솜씨가. 그랬군요. 박물을 만드신 거네. 그 중에서 대바구니. 대가 있었나? 되게 많았지. 신우대로는 안 하잖아요, 그걸. 신우대로 해. 그거는. 이게 왜냐면 휘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집에 아, 먹으려고 짜게 돼. 다 떨어졌기 때문에 장난도 있는 게 있고. 하나 만들어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너 너무 나태해진 것 같아요. 전혀, 나도 주시인들라고 그래. 글과 멀어진, 생활을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분발하도록. 수업 마칩시다. 하여튼 두 가지를 한번 해보고, 아무튼 그러니까요, 제가 좀 어려운 얘기 했는데 늘 그런 어떤 자기 결심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자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